자, 편촌 선수학 고3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번 냠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귀엽죠? 지난 시간에 킁킁 냄새 맡았으면 이번엔 냠냠 꼭꼭 씹어보고 다음 시간에 꿀꺽 삼켜서 21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 살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개념 플러스 문제를 다루는 스킬, 즉 문제를 읽는 능력을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0분이나 좀 긴 영상이 올라가는 바람에 선생님이 좀 당황을 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간결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구간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구간별 함수의 종류 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구간별 함수가 뭐냐? 자, 이렇게 생긴 식 많이 봤었죠?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 또는 이런 것과 같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에 대하여 식이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 그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간에 따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구간 나눠서 그냥 식에 맞는 그래프 그리면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문제 속에 이런 함수가 주어졌어. 어떻게 하는 거야? 좌표평면 일단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x는 1을 구간의 경계로 하여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을 서로 다른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야. 자, 1 미만, 바로 1 왼쪽에는 2x-4라는 1차 함수가 주어지고요. 기울기 2,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빵꾸 뚫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1의 그래프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얘가 될 거고, 이 그래프는 1,-2, 여기가 정확히 딱 1,-2였네요. 1,-2를 꼭 시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야? 바로 1 이상의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만 이렇게 그려줘야겠네요. 그래서 y는 fx 그래프를 구간별로 그려서 전부 표현해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곳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 그치? 우리 조금 이따가 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의 미분 가능성을 살펴볼 건데, 자, 부자연스럽더라도 뭐 어때요? 문제의 뜻에 맞게 그래프를 그렸으면 끝이지. 자, 문제는 항상 이렇게 연속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그래프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 그리고 이것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 이상이 될 텐데, 자, 부등식은 금방 풀겠죠? 이 범위에서는 f1, 이 범위에서는 f2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자, 가령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보자. F1 그래프는요, 이런 형태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y는 F1x야. 그리고 F2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이게 F2 그래프야. 그리고 구간을 잘라봤더니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을 거고요. 2는 뭐 요쯤에 딱 이렇게 여기 접하는 이곳에 2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에서는 F1 그래프인 여기 빵꾸 뚫어주시고 이렇게 여기 빵꾸 뚫어지는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바깥쪽은 F2x로 마이너스 1에서는 포함되고 2에서도 포함되는 직선 그래프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2 초과 이런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슥슥 지워보면 남아있는 이 식이 바로 뭐야?
y는 fx, 바로 구간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여기 끊어지기도 하고요. 여기 부드럽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구간별 함수는 바로 이 끊어지거나 부드럽게 연결되거나 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구간별 함수를 나타내는 또 특이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구간별 함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유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로 대칭이동 함수요. 이 두 함수의 등장은 바로 준킬러 이상, 준킬러 또는 킬러가 될 테니까 이 모양새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gx는 t 이상에선 fx, t 미만에선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때 x와 이 t-x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x와 이 t-x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두 정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x, x 소거되고 2약분돼서 t가 되겠죠. 바로 이 정역과 이 정역의 중점에는 t가 있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그 t를 구간의 경계로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 다음에 t의 위치를 찾아보니 한 이쯤이 t의 위치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 t 이상의 x에 대해서는 그냥 fx를 그냥 그리면 돼. t 이상의 x에 대해서는 그냥 fx를 그대로 그리면 돼. 그러면 t 미만의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자, t 미만의 x,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2t-x 에서의 함수값과 같다가 돼요. 그럼 2t-x는 어디야? 바로 아까 말했듯이 x랑 대칭의 위치에 있는 이곳이 바로 2t-x야. 2t-x를 fx에 대입하면 이런 함수값이 대입되겠고, 즉 gx는 바로 그때와 같은 이 함수값을 기록한 얘가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2t-x를 f에 대입한 것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게 바로 gx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x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 대칭 위치도 점점 멀어지면서 얘랑 좌우 대칭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좌우 대칭의 그래프를 갖는다. 즉 y는 gx는 이 y는 fx의 그래프를 기준 t에 대하여 t 이상의 fx를 그대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이 식의 유형을 잘 기억해서 이런 예제가 나온다면 바로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제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얘는 같이 봐야겠다.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t가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 이때 gx는 어떻게 되느냐?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다는 내용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gx, 우리는 지금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중이야. gx는 자 fx,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 얘는 언제? x가 1 이상일 때. t가 1로 주어졌으니까. 두 번째, 그리고 이때는 요것을 f라고 했을 때 f 2t 마이너스 x, 언제? x가 1 미만일 때. 그러면 이 fx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거라고 했을 때 경계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돼.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미분해서 그려볼 수 있겠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0이 되는 곳을 찾아주면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즉 1과 3에서 극점을 갖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는 극대, 그리고 3에서는 극소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gx를 그릴 거예요. 자, gx의 그래프는 1 이상에서는 fx를 그대로 그리래요. 1 이상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1 미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금 유형 기억해서 얘의 x는 1 직선에 대한 대칭인 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칭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자,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극대의 위치가 3이었으니 이곳의 위치는 어떻게 돼? 여기 2칸 떨어졌으니까 2칸 떨어진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갖는 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원래 3차 함수의 공률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대칭 함수로 y는 gx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인데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는 fx와 이 함수값과 함수값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 함수값 y는 fx랑 이 함수값 y는 이 k-fx 이 둘을 볼 건데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을 더하고 또 2로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 y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또 속어 2로 나눠지는 k가 돼요.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이 k라는 뜻은 함수값 y값과 함수값 y값의 중점에 k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함수 fx가 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k는 y값이죠. y는 k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값이 k 이상이면 fx를 그대로 써라 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데 함수값 fx가 k보다 작으면 이 부분이죠. fx가 k보다 작은 이 범위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칭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야. 이렇게 k에 대해서 대칭된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이 fx로 이런 대칭함수 식이 주어지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아까 전에 이 그래프 여기 1과 3에서 극대 극소가 됐던 이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k는 2라고 했는데 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을 대입하면 1마 6불 9마 2. 이게 딱 2예요. 그래서 y값 k는 2. 이 y값 2에 대하여 2 이상의 fx는 그냥 fx를 그리라는 거야. 2 이상의 fx는 그냥 fx를 그려. 그 다음에 2 미만의 fx는 그것을 y는 k에 대하여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를 이 y는 2에 대하여 대칭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그려지는 이 함수를 y는 gx라고 하고요. 보니까 여기 뾰족점, 부자연스러운 점 또는 접하는 점 이런 점이 생길 거죠.
앞으로 문제는 이런 곳에서의 미분 가능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아무쪼록 다시 말하지만 대칭이동 함수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의 형태를 기억해 뒀다가 문제가 주어지면 이거 대칭 함수네. x는 t에 대한 대칭. 얘는 대칭 함수네. y는 k에 대한 대칭.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도 대칭으로. 얘는 뭐 아랫부분을 뭐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간별 함수의 또 다른 유형. 바로 갈아타는 함수인데요. 자, 갈아타는 함수 재밌어요. 뭐야? 갈아타는 거야. 그냥 환승하는 거예요. F1x와 F2 그래프가 있는데, 자, 봐라. 두 그래프를 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얘가 y는 F1x, 얘가 y는 F2x라고 할 때, 자, 어떻게 갈아탈 거냐? F1x가 더 크면 F1x를 쓰고, F2x가 더 크면 F2x를 그려라. 무슨 뜻이야? 함수값이 더 큰 그래프를 그려라. 이 구간에 따라서 얘의 대소가 바뀌죠. 여기 알파, 베타, 교점에 대하여 알파 이하에서는 F1x가 더 커요. 이렇게요. 그리고 베타 이후에도 F1x가 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F2가 더 크니까 F2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서 더 큰 놈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y는 g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큰 놈으로 갈아타는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개념이 갈아타는 함수. 자,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F1x가 이거고 F2x가 이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F1x 미분해서 그려보면 F1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고, 얘는 3. 아까랑 똑같은 함수인가요? 아까랑 똑같은 함수구나. 그러면 3x 마이너스 1. 아까랑 똑같은 게 아니구나. 3. 똑같나? 위에 거 한번 컨닝하고 올까요? 좀 다르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1과 3에서 그 값을 가질 거야. 1과 3에서.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습니다. y는 f1x죠. 그 다음에 f2x는 어떻게 되죠? 그냥 상수함수 4야. 근데 4가 어딨냐? 여기다가 마침 1을 대입해보면, 다시 여기구나. 여기다가 마침 1을 대입해보면 f1, 1. 얘가 얼마야? 1 빼기 6 더하기 9. 이게 때마침 4야. 즉 1에서의 극대값 얘가 4니까 y는 4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는 gx.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각 구간별로 큰 놈의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자, 이 범위에서는 같거나 큰 놈은 계속 y는 4 함수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점, 어떻게 교점 조사할 수 있겠죠? 연립해서 교점을 구했을 때 알파 이유는 더 큰 놈 함수 y는 f1x 얘로 간다. 따라서 남색 함수 y는 gx는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맞니? 물론 문제를 풀려면 그 베이스가 됐던 이 기존 함수의 식 또는 그래프를 같이 살피면서 풀어야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이 갈아탄 함수는 나는 큰 놈으로 갈래. 이번엔 네가 더 크네. 일로 갈아탈래. 그렇게
갈아탄 함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려보고 갈아타게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 몇 가지 주의할 점. 갈아타는 기준은 선생님은 큰 놈으로 갈아타라 대소를 기준으로 갈아탔는데 대소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갈아타는 순간 언제? 바로 이런데 갈아타는 순간에 미분 가능 등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이 개념으로 다음 시간 킬러 문제를 하나 살펴볼 건데, 자, 스포일러를 하나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다뤄볼 킬러 문제는 바로 2020년도, 바로 작년이죠. 2020년 3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가형에 출제된 21번 문제예요. 고3 문제고요. 그리고 가형 이과 문제였어요. 어렵겠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굉장히 의미가 있는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됐으므로 의미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뭐 미리 궁금한 학생들은 찾아봐도 되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왜? 우리는 킁킁 냄새 맡았고 냠냠 씹어봤으니까 이거 꿀꺽 삼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또 선서 25시간 이때 시간에 봅시다. 선수학 25시 시간에 봅시다. 안녕.